빈집에 시체가 있었다. 몸에 상처는 없었다. 그런데 벽에 누군가 피로 글자를 썼다. 해병대 하사관이라는 걸 정확히 맞힌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좀 놀랐다. 혹시 미리 짜놓은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거죠? 뭘 말이죠? 그 사람이 해병대 하사관 출신이라는 거요. 그런 건 사소한 일이라서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러더니 금방 미소를 지었다. 무례했네요. 미안합니다. 생각의 실이 끊어져서. 하지만 차라리 잘 됐군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해병대 하사관인 걸 못 알아본 거예요? 전혀요. 아는 것보다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운 법이죠. 2 더하기 2가 쌓인 걸 증명하라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하지만 쌓인 건 확실하죠. 길 건너편에서도 그 사람 손등에 큰 파란 다 문신이 보였어요. 바다 냄새가 나죠. 하지만 군인 같은 자세의 규정대로 기른 구레나룻. 그러니 해병이에요. 게다가 뭔가 거만한 분위기가 있었고 지휘관 특유의 느낌. 고개를 드는 방식, 지팡이를 휘두르는 모습. 점잖고 반듯한 중년. 이 모든 게 하사관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단하군요. 평범한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기분 좋은 표정이었다. 칭찬을 들으면 모르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아까 범죄가 없다고 했는데 틀렸네요. 이것 좀 보세요. 그가 배달부한테 받은 편지를 내밀었다. 왓슨이 소리내어 읽었다. 친애하는 셜록 홈즈님, 어젯밤 브릭스턴 로드 근처 로리스턴 가든 3번지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순찰 경관이 새벽 2시쯤 빈집에서 불빛을 발견했고 문이 열린 채로 있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가구 하나 없는 거실에서 신사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옷차림은 깔끔했고 주머니에서 이녹 제이 드레버,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미합 중국이라고 적힌 명함이 나왔습니다. 강도당한 흔적은 없습니다. 사인을 알 수 있는 단서도 없습니다. 방 안에 핏자국은 있는데 시체에는 상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빈집에 들어가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전체가 수수께끼입니다. 12시 전에 오실 수 있다면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토비어스 그렉슨 올림. 이건 끔찍하군요. 좀 특이하긴 하네요. 그렉슨은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제일 나은 편이에요. 레스트레이드하고 둘이서 그나마 쓸만한 축이죠. 둘 다 빠르고 부지런한데 틀에 박혀 있어요. 끔찍할 정도로. 게다가 둘이 서로 원수예요. 직업적 미인들처럼 서로 질투하죠. 둘 다 이 사건에 투입되면 재밌어질 거예요.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마차를 불러올까요? 글쎄요.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나란 놈이 원래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놈이라서요. 그런 기분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건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기회잖아요. 왓슨. 내가 이 사건을 다 풀어봐야 공은 그렉슨이랑 레스트레이드가 다 가져가요. 비공식적인 사람의 숙명이죠. 하지만 가서 한번 봐야겠죠. 내 방식대로 풀어볼게요. 아무 성과가 없더라도 저들을 비웃을 거리 정도는 건질 수 있을 테니.
그는 벌떡 일어나 외투를 걸쳤다. 아까까지의 게으름은 온데간데 없었다.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바삐 움직였다. 모자 챙기세요. 저도 같이 가는 건가요? 네, 다른 할 일 없으면요. 1분 뒤, 우리 둘은 마차에 올라 브릭스턴 로드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안개 자욱한 흐린 아침이었다. 거리 위에 진흙빛 안개가 지붕 위로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아래 거리의 진창이 하늘에 비친 것 같았다. 홈즈는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크레모나 바이올린 이야기를 늘어놓더니 스트라디바리우스와 아마티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나는 묵묵히 들었다. 우울한 날씨와 앞에 놓인 음침한 일 때문에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다.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군요. 아직 데이터가 없잖아요. 증거를 다 보기 전에 이론을 세우는 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판단을 왜곡하거든요. 곧 데이터를 얻게 될 겁니다. 저기가 브릭스턴 로드고 저 집이 맞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마부, 세워요. 아직 100야드 정도 남았는데도 홈즈는 마차에서 내렸다. 나머지 거리는 걸어갔다. 로리스턴 가든 세 번지는 불길한 인상을 풍기는 집이었다. 거리에서 약간 물러나 있는 네 채 중 하나로 둘은 사람이 살고 둘은 비어 있었다. 빈집은 세 층의 텅 빈 창문으로 거리를 내다보고 있었다. 멍하고 음울한 창에는 여기저기 새노음 딱지가 백내장처럼 붙어 있었다. 시든 풀들이 듬성듬성 자란 작은 정원이 집과 거리 사이를 가르고 있었다. 누르스름한 좁은 길이 정원을 가로질렀는데 진흙과 자갈이 섞인 것 같았다. 밤새 내린 비 때문에 온통 질척거렸다. 정원은 높이 1m 정도의 벽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위에 나무 난간이 올려져 있었다. 담에 기대어 건장한 경관 한 명이 서 있었고 그 주위로 구경꾼 몇 명이 목을 빼고 안을 들여다보려 했다. 헛수고였지만 나는 홈즈가 바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 사건을 파고들 줄 알았다. 전혀 아니었다. 이 상황에서 건방지다 싶을 만큼 태연한 태도로 인도 위를 왔다 갔다 하며 하늘도 보고 맞은편 집도 보고 난간도 보고 바닥도 봤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오솔길로 내려갔다. 정확히는 오솔길 옆 잔디밭을 따라 내려갔다. 눈을 땅에 고정한 채로 2번 멈췄고 한 번은 미소를 짓더니 만족스러운 탄성을 내뱉었다. 젖은 진흙 위에 발자국이 수없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계속 왔다 갔다 한마당에 거기서 뭘 알아낼 수 있을지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됐다. 하지만 홈즈의 관찰력을 이미 봤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그에겐 보일 거라 의심치 않았다. 현관에서 키 크고 얼굴 하얀 금발머리에 수첩을 든 남자가 우리를 맞았다. 홈즈의 손을 열렬히 잡아 흔들었다.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어요. 저것만 빼고요. 물소 때가 지나갔어도 이 정도로 엉망은 안 됐을 겁니다.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결론은 내셨겠죠, 그렉슨. 이렇게 밟히기 전에? 안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동료 레스트레이드 씨가 바깥을 맡았는데. 홈즈가 나를 보며 눈썹을 올렸다. 빈정대는 표정이었다. 두 분 같은 인재가 현장에 계시니 제3자가 알아낼 건 별로 없겠군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봅니다. 좀 이상한 사건인데 선생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마차 타고 오셨어요? 아니요.
레스트레이드도요? 네. 그럼 방을 보죠. 이 뜬금없는 말과 함께 홈즈는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렉스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뒤를 따랐다. 맨바닥에 먼지가 쌓인 짧은 복도가 부엌 쪽으로 이어졌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문이 하나씩 있었다. 한쪽은 몇 주째 닫혀 있던 게 분명했고, 나머지 하나가 사건이 벌어진 식당이었다. 홈즈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따라 들어갔다. 죽음이 곁에 있을 때 느끼는 그 짓누르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넓고 네모진 방이었다. 가구가 하나도 없어서 더 넓어 보였다. 천박한 무늬의 벽지가 벽을 덮고 있었는데 곰팡이가 피어 여기저기 얼룩졌고 벽지 조각이 떨어져 아래에 노란 회반죽이 드러나 있었다. 문 맞은편에 모조 대리석 벽난로가 있었고 그 한쪽 구석에 빨간 밀랍초 한 자루가 녹아붙어 있었다. 유일한 창문은 너무 더러워서 빛이 흐릿하게 들어왔다. 모든 것이 칙칙한 회색빛이었고 두꺼운 먼지층이 그걸 더 심하게 했다. 이 모든 건 나중에 관찰한 거다. 그 순간 내 시선은 바닥에 뻗어 있는 단 하나의 섬뜩한 형체에 꽂혀 있었다. 40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중간 키의 넓은 어깨, 곱슬곱슬한 검은 머리, 짧고 거친 수염, 두꺼운 브로드클로스 프로코트의 조끼, 밝은 색바지를 입고 있었고 셔츠 깃과 소매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다. 잘 닦은 타패디 바닥에 놓여 있었다. 두 손은 꽉 쥐어져 있었고 팔은 양쪽으로 벌려져 있었다. 다리는 서로 꼬인 채로 뒤틀려 있었다. 마지막 순간의 몸부림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알 수 있었다. 굳어버린 얼굴에 공포가 박혀 있었다. 그리고 증오, 내가 사람의 얼굴에서 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이 흉측한 표정의 낮은 이마, 납작코, 튀어나온 턱이 합쳐져 원숭이 같은 인상을 주었다. 뒤틀린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그걸 더 심하게 했다. 나는 여러 형태의 죽음을 봐왔다. 하지만 런던 교회의 이 어둡고 더러운 방에서 본 죽음만큼 끔찍한 건 없었다. 레스트레이드가 문 옆에 서 있었다. 언제나처럼 야위고 족제비 같은 얼굴이었다. 이 사건은 화제가 될 겁니다. 제가 본 것 중에 최고예요. 저도 이 바닥에서 초짜는 아닌데. 단서가 없어요. 전혀요. 홈즈가 시체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정밀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상처가 없는 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렇다면 이 피는 다른 사람의 것이겠군요. 아마 범인의 피일 겁니다. 살인이 맞다면요. 1834년 미트레흐트에서 있었던 반 얀센 사건이 떠오르는군요. 그렉슨, 그 사건 기억나세요? 아니요. 찾아보세요. 해야 합니다. 세상에 새로운 건 없어요. 다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말을 하면서도 그의 민첩한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시체 이곳저곳을 만지고 누르고 단추를 풀고 살폈다. 눈에는 아까 봤던 그 멍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정신이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는 표정. 검사는 너무 빨라서 얼마나 꼼꼼했는지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시체의 입술 냄새를 맡았고 에나멜 가죽 구두 바닥을 살폈다. 시체를 안치소로 옮기세요. 더 알아낼 건 없습니다. 그렉슨이 들것과 인원을 불렀다. 시체를 들어올리는 순간 반지 하나가 또르르 굴러 바닥에 떨어졌다. 여자가 있었어.
여자 결혼 반지야. 우리 모두 그 주위로 모여서 반지를 바라봤다. 의심의 여지 없이 신부의 손가락을 장식했을 소박한 금반지였다. 사건이 더 복잡해지는군요. 이미 충분히 복잡했는데 오히려 단순해지는 건 아닐까요? 반지를 뚫어져라 쳐다봐야 알 건 없어요.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죠? 전부 여기 있습니다. 바라드 런던 제작 금시계 번호 97,163 묵직한 금 엘버트 체인 프리메이슨 문양이 새겨진 금반지 불독 머리 모양 금핀의 루비 눈 러시아 가죽 명함 케이스에 인옥 J 드레버 클리블랜드 명함이 들어 있었고요. 지갑은 없었지만 현금 7파운드 13실링이 있었어요. 보카초의 데카메론 주머니판에는 조셉 스탠저슨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가 2통 있었는데 하나는 드레버 앞으로, 하나는 스탠저슨 앞으로 온 거예요. 둘 다 가이온 기선 회사에서 보낸 건데 리버풀에서 출항하는 배 관련이에요. 이 불운한 사람이 뉴욕으로 돌아가려 했던 게 분명합니다. 스탠저슨이란 사람은 수소문해 보셨나요? 즉시 했습니다. 신문 전부에 광고를 냈고 아메리칸 익스체인지에도 사람을 보냈어요. 그때 레스트레이드가 앞방에서 나오더니 의기양양하게 손을 비비며 나타났다. 그렉슨 씨, 최고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벽을 꼼꼼히 살피지 않았으면 놓칠 뻔했어요. 레스트레이드는 우리를 방 안으로 데리고 갔다. 구두로 성냥을 그어 벽에 갖다 대었다. 이것 좀 보세요. 벽지가 벗겨진 구석에 거친 노란 회반죽이 드러나 있었다. 그 위에 핏빛 글씨로 단어 하나가 쓰여 있었다. 매시. 범인이 자기 피로 쓴 겁니다. 벽을 타고 흘러내린 자국을 보세요. 자살은 확실히 아니에요. 왜 이 구석에 썼냐고요? 보세요. 벽난로 위에 초가 있잖아요. 초가 켜져 있었을 때는 이쪽이 가장 밝은 곳이었을 거예요. 찾았으니 좋은데, 그래서 뭘 의미하는 건데요? 레이첼이라는 여자 이름을 쓰려다 중간에 방해받은 거예요. 제 말 기억하세요. 이 사건이 풀리면 레이첼이라는 여자가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웃으셔도 좋습니다. 홈즈 씨, 잘난 척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늙은 사냥개가 결국은 제일 낫다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걸 처음 발견하신 공로는 분명히 당신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어젯밤 미스터리의 또 다른 당사자가 쓴 게 분명합니다. 이 방을 아직 안 살펴봤는데 괜찮으시다면 지금 할게요. 주머니에서 줄자와 둥근 돋보기를 꺼내더니 소리 없이 방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멈추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한 번은 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바닥에 붙이기도 했다. 완전히 몰입한 나머지 우리가 있다는 걸 잊은 것 같았다. 혼잣말로 쉴 새 없이 탄성과 신음과 휘파람과 짧은 감탄사를 내뱉었다. 순종 사냥개가 숲을 속을 뛰어다니며 잃어버린 냄새를 찾아 낑낑대는 모습이 떠올랐다. 20분 넘게 조사를 계속했다. 내 눈에 전혀 안 보이는 흔적 사이의 거리를 세심하게 재고 가끔 벽에도 줄자를 대었다. 한 곳에서는 바닥의 회색 먼지를 조심스럽게 모아 봉투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벽에 쓰인 글자를 돋보기로 한 글자 한 글자 정밀하게 살폈다. 천재란 무한한 인내심이라고 하죠? 나쁜 정의이긴 한데 탐정 일에는 딱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도와드려서 두 분의 공을 빼앗으면 안 되죠.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니 누가 끼어들면 아쉽잖아요.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걸 말씀드리죠. 그 전에 시체를 발견한 경관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름과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존 랜스입니다. 비번이라 집에 있을 겁니다. 캐닝턴 파크 게이트, 오들리 코트 46번지. 홈즈가 주소를 적었다. 그리고 두 형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가면서 한 가지 알려드리죠. 수사에 도움이 될 겁니다. 살인입니다. 범인은 남자예요. 키가 6피트 이상. 한창 때의 나이. 키에 비해 발이 작아요. 투박한 네모코 부츠를 신고 있었고 트리치노폴리 시가를 피웠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사륜 마차를 타고 왔어요. 말의 아부엠발 편자 중 하나만 새 것이었고 나머지 셋은 낡은 거였습니다. 아마도 얼굴이 붉은 편이고 오른손 손톱이 유난히 길었을 겁니다. 몇 가지 단서일 뿐이지만 도움이 될 겁니다. 레스트레이드와 그렉스는 서로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웃었다. 이 사람이 살해된 거라면 어떻게 죽인 건데요? 독살. 홈즈가 성큼 문을 나서다가 돌아서서 말했다. 하나 더, 레스트레이드. 레츠는 독일어로 복수라는 뜻입니다. 네이첼이라는 여자를 찾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 한마디를 남기고 홈즈는 걸어 나갔다. 두 라이벌 형사는 입을 벌린 채 서 있었다.